저는 가결결심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체포돼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대리면 짧겠지만 시비를 했습니다. 통상의 공무회가 아니라는 것에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병력을 경비와 질서 유지로 국회 의사당인 의원단을 봉사하여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원들 맞죠? 이 정부는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122일이 걸렸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그리고 파면 결정까지 전국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사이 여야는 강대강 충돌을 반복했습니다. 격동의 지난 4개월을 이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분은 군경의 포위를 뚫고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튿날 새벽 1시 2분쯤 계엄 해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3시간 만에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고 곧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표결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위견 정국도 200명을 채우지 못했고 그렇게 첫 번째 탄핵안은 폐기됐습니다. 헌정 중단에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재발의된 탄핵안은 일주일 뒤 두 번째 표결에서 가결됐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을
져버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치현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정사 두 번째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헌재는 먼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부터 짚었는데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통령 측이 파고들었던 내란죄 철회 지적이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배제했습니다. 이어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며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개혁 배경으로 삼았던 야당의 줄탄핵, 예산삭감 등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정도의 위기로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의 실제